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하루. 방금 들으신 이 노래의 제목처럼 가을이 벌써 잊혀진 계절이 되고만 것 같습니다. 집 나간 가을이 벌써 그리운데요? 그러네요. 단풍놀이도 못 해봤는데 벌써 겨울이라니요. 그러니까요. 곳곳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대구에서는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추워서 두꺼운 옷을 꺼내 입었는데 때이른 한파에 시민들 모두 두툼한 겨울옷으로 갈아입었더라고요. 지구가 더워진다고 했는데 되레 이 추워지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바로 온난화 때문인데요. 북극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추워진 거라네요. 이렇게 가출한 가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저부터 일회용품 컵 같은 건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번 10월 한파가 올겨울 맹추의 예고편이라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하고 탄소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뉴스라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올가을 들어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첫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가 영상 2도, 경북은 봉화가 영하 3.5도, 안동 영하 0.9도, 경주 영상 1.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화요일 기온이 잠시 올랐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0시 기준 대구 신규 확진자는 45명입니다. 종교시설과 클럽, 음식점 등 대부분 기존 집단 감염군에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경북에서는 18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이 5명, 구미 4명, 영주 3명 등입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앞두고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의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변경된 주요 방역 수칙 살펴봅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은 미접종자 4인에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는 기존 22시까지 제한된 운영시간을 24시까지로 완화됩니다.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기존 22시까지였으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종교시설은 기존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라면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며 소모임, 식사, 숙박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은 기존에는 숙박 정원의 75%의 인원만이 수용 가능했으나 이제는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합니다. 한 주간 발생했던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대구시 국정감사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경북도의회가 군의군 대구 편입에 찬성했다는 뉴스 살펴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시국의 대구 경북 병원들의 발열 환자 진료 거부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3일 대구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월 초 해프닝으로 끝난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도입 논란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권영진 시장의 무능을 꼬집기 위해 백신 도입 논란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에선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정부를 비판하고 권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국감에서는 대구시의 백신 도입 시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여러 번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 측에 도입 불가능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안주 국회의원은 복지부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매대협에 전달한 후에도 권 시장이 구매 의향서를 작성해줬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법한 일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논란 이후에 다른 이슈는 없었나요? 네,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유행한 코로나19의 대응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권 시장의 대응 실패를 지적하면서 대구가 코로나19 대확산 근원지가 됐다는 불명예가 있다고 말했는데 대구를 코로나19 확산 근원지로 표현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역 언론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도 국감 과정에서 이를 지적했는데 양 의원은 목소리를 높인 건 과했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정의당 이은주, 민주당 백혜령 국회의원이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에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고 권 시장은 제가 살피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군의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서 결국 경북도 의회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요? 네, 우여곡절 끝에 경북도의회가 군의군의 대구 편입에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4일 도의회는 군의군 대구 편입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해 표결을 붙였습니다. 표결 결과는 제적의원 59명 중 36명이 찬성하고 22명이 반대, 기권 1명으로 찬성 입장을 결정했습니다. 도의회 의결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경북도의회 의견을 새로 첨부해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을 행정안전부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경북도는 의견이 없다는 도의회 의견을 첨부해 행안부에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도의회 의견 재청취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경북 병원에서 발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실태가 확인됐다고요? 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 경북에서 발열 증상 등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을 찾았던 환자 64명이 진료 거부 등의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1명이 많으면 6개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부 사례는 89회로 집계됩니다. 대구 경북 소재 병원 중 1회라도 진료를 거부한 병원은 36곳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병원이 13회로 가장 많이 거부했고 대구 파티마 병원 9회, 경산 세명병원 5회 순으로 많았습니다. 거부 이유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코로나19 의심이었고 총 38회에 달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은 국민은 전국에 2,969명으로 자료를 공개한 강기훈 국회의원은 국민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라며 적절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네,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태영건설 골프장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경주시가 입장문을 내고 적절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논란을 키웠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7월 태영건설이 천북면 성질의 일원에 24홀 규모의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 1,715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공사 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명령은 태영건설이 제출한 사업 변경 신청건이 지난달 16일 승인되면서 해당 의무가 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프장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경주시로 귀속돼 이를 특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천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 포도가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물량은 12톤으로 미국과 캐나다 각 6톤입니다. 이번 수출로 생산량 급증에 따른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등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천 샤인머스켓이 2년간 미국, 중국, 동남아 등지로 꾸준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영천 포도가 세계 시장에서 명품 포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